지금 부동산 계약을 끝내고 왔습니다. 원래 여기는 제가 샀을 때에는 이제 이쪽 근처에 직장도 있고 해서 실거주를 해야지 하고 원래 샀던 아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리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입주를 안 하고 계속 임차인분이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임차인분이 6년 정도 살다가 나가시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를 한 5년 전인가? 아닌데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7년 전쯤 샀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쯤 이제 샀는데 지금 2025년이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 번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다 보니까는 제가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로 이제 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 계약서는 그 일반 계약서랑 두 가지로 혼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희한찬란한 음악이 나와서 지금 차에 들어와서 이제 찍고 있고요.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랑 일반 계약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은 이게 이중 계약서로 이제 작성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두 가지의 계약서를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이 부분을 모르시고 난 여태까지 썼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이전에 제가 이제 계속 계약을 해주시던 부동산에서 이게 안 된다, 나는 협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다 하면서 막 통화를 하고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 실제로 전화를 했는데 두 계약서는 같이 쓰게 되면 이중 계약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써줄 수 없다, 막 이런 제가 이슈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법인 회사에서는 우리는 표준 임대차가 아니라 무조건 그 일반 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거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부동산에서는 이 두 가지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중 계약서가 되기 때문에 난 절대로 써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실갱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임대사업자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잘 모르니까 자지우지 했을,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 했을 때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협회에도 전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진짜 쓰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중계약서로 돼서. 그래서 그 법인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음료의 회사였어요. 이제 법인 그 직원 숙소로 이제 아파트를 사용했던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왜 이 계약서를 두 개를 다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지인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계약서를 수정해서 적는 그런 상황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안 겪어 보셨으면.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이렇게 이중으로 작성을 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막 임차인한테 주고 배포를 한다 이러면은 이거 이중 계약서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겼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주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모르면 부동산에서 실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약을 처음 해보는 초보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는지 그런 내역들이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꼭 인지를 하고서는 부동산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제가 이제 계약서를 확인을 했는데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입금해야 되는 제 계좌번호를 다르게 쓰셨고요. 예를 들어 뒤에 제가 뭐 23이었는데 이거를 뭐 22 이런 식으로 쓰셔서 계좌번호가 틀렸어요. 근데 계좌번호가 글자가 하나가 틀리면 입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계약 기간 날짜를 또 실수하셨어요. 지금은 2024년이고 날짜도 뭐 6월달 이게 계약인데 2021년 뭐 4월 이상하게 아예 날짜가 다른 날짜가 적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약사항의 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관리비라는 그 한글이 오타가 있어서 뭐 관리비 막 이런 식으로도 적어져 있었고, 뭐, 뭐, 뭐 복구사항을 뭐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단어만 있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앞에만 있고 뒤에 자리는 적어져 있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계약서에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오늘이 계약 날짜였으면 이렇게 정확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었잖아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랑 지금 처음 거래해보는 건데 좀 그랬습니다. 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면 내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약서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사업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류를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서류를 냈는데 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또다시 이거를 수정해서 작성해서 서류를 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내야 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게 그 절차, 이거를 만약에 서류를 냈다고 하면 뭐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처리 기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해주는 게 아니라 막 10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이래요, 승인까지. 근데 한 번 또 반려당하면 또 일주일이 걸리고 또 반려당하면 일주일이 걸리고 이렇게 밀리는 건데,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 이 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세요.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내가 먼저 현장에서 잘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걸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무튼 저는 이제 지금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집에 갔다가 제가 이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사 가는 집에 치수도 재고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러 갈 예정입니다. 무튼 오늘 계약 잘 했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 아파트는 처음 가보시죠? 오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들을 모두 가봤는데 여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방문. 매일 이렇게 부동산 임장을 끌려나가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쉬고 싶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수리를 하고 잔금을 치르러 갑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부동산을 매일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 시간 찍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계약하는 현장 찍었었거든요. 그 영상이 제 컴퓨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계약했던 현장 한
한 달 반이었나 2달이었나 2달 전에 전세 계약을 했고요. 제가 대부분의 매물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한 7년 전쯤 투자했던 물건이고요. 여기는 갭 투자로 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아파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세를 줄 생각은 없었고, 제가 요 근처에 회사가 좀 가까이에 있어서 그때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사놨던 아파트였고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거리가 좀 멀어져서 여기는 예전부터 세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매매를 했을 때는 그 임대사업자가 한참 붐이었던 때라 저도 여기를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가입을 이제 했었었고, 임대사업자가 그때는 아파트가 가능했고 8년 가입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면 딱 8년을 채워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다가옵니다. 지금이 하락기라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의 폭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도 5%라는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 수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묶이는 제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팔 수도 있고, 뭐 5%가 아닌 다르게 내가 변경해서 뭐 전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경 사항들이 생길 것 같아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에서 아파트가 빠지게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조금 생기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재가입이 안 돼서. 원래는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아무리 하락기라고 해도 워낙에 예전에 샀기 때문에 가격이 뭐 제가 샀던 금액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의 폭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의 시점에 대해서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다가 상승장이 왔을 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넵. 고, 출발!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엘베 교체 공사가 있어서 7층까지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방금 전에 잠금 다 마무리했고요. 여기 장기 중점 송단, 말도 안 나와. 장기 수송 중단금도 입금을 했고, 복비도 입금을 했고, 힘들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쳤나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요. 가고 있습니다. 이제 6층 한층 남았습니다. 와, 미쳤나봐. 올라갑니다. 내려왔고요. 이쪽 베란다는 괜찮던데 여기는 괜찮고, 화장실 확인하고, 부러진 데 없지. 잠금도 치렀어야 됐고 베란다 쪽 천장을 좀 수리할 게 있어서 이날은 셀프로 수리를 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상태를 보니까 임차인분이 얘기를 안 해주셨던 약간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오늘 마저 다 완료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좀 벗겨진 게 있어서 몇 번 덧칠해서 천장에 페인트를 다시 이제 발라주는 작업을 셀프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물이 계속 이게 노후가 됐는지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기존 세입자분이 알려주셨으면 그 전에 고쳐드렸을 텐데 얘기를 안 해서 저도 오늘 현장에 여기 가보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를 완료를 했고요. 수전을 바꾸면서 양변기도 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양변기도 내부 이제 부품들을 교체를 했답니다. 갑자기 하게 된 수리라서 싸고 비싸고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실 수 있는 기사님을 섭외를 했고요. 두 가지를 하는데 총 25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수리할 부분이 보이는 게 여기 분배기 있는 쪽 저 파란 색깔 보이시죠? 저쪽에서 물이 자꾸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그 물 때문에 이 벽면이 곰팡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수리 중에서 누수가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이 좀 떨어지고 새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를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는 자주 오셔서 해주시는 기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바로 보시고 이게 문제다를 정확히 아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누수 잡고 이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들어갔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부품을 저 빨간 색깔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절기도 다 교체해서 총 비용은 12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드렸고요. 계약이 모두 완료가 되고 수리도 다행히 완료를 했답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봬요. 안녕.